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오셨는데요. 미적분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달 모의고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기아 같은 경우는 3월달 모의고사가 그래도 2차 국선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 황해통일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 중복조합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적분은 진짜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수열의 극한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뭐 등비급수 도형도 안 나오잖아요. 급수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이 문제를 지금 해설을 해야 되나, 늘 3월달 모의고사 해설할 때의 마음가짐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다른 어떤 수리 내적들을 끌어와 가지고 마지막에 극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적기와 확통 나란히 놓고 보면은 미적분이 막 엄청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었고요. 여러분 뒤에 그 29, 30번 같은 경우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수투를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29번도 그냥 공식 쓰면 끝나는 거고요. 30번 같은 경우도 접하겠지? 덧칠 시리즈? 비율관계? 짜잔?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단지 여러분의 그 해설지가 조금 이제 투머치로 적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산이고요. 계산입니다. 뭐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거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는 개념인 거니까 한번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25번 이런 거 솔직히 권장풀이 시간 5초예요. 5초. 왜냐면 그냥 요게 정답인데 2아래 제곱인데 아래 제곱이 6인데 아래 4제곱인데 정답은 36.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여러분의 시험지는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막 난도질 하신 분 있어요? 얘가 A1의 아래 n-1 이렇게 또 난도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등비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에 대한 개념의 어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샌드위치 정리 나왔고요. 센터를 만들고 양쪽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죠. 3월 때 되면 늘 나오는 도형의 극한 또 나오셨습니다. 1대 루트 3대 2 쓰는 거고요. 피타 쓰는 거죠. 28번이 약간 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쫄법하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여기 있는 얘는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자체는 얘는 원의 일부예요. 원의 뚜껑, 윗뚜껑이냐 아래 뚜껑이냐를 이제 얼터네이티브로 설명해 주고, 풀마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것만 빨리 이해를 하셨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항인데, 어쩌면 이 비주얼에 쫄아서 못 푸신 분들, 혹은 앞서 공통 과목 하느라 시간 다 쓰고 지금 보니까 쉬운 거였네 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실 때, 지금 3월달이니까 제가 뭐 크게 뭐라 하진 않지만 공통 과목에서 막 80부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진짜 쉽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그냥 막 접선 구하시고 넓이 구하려고 인테그랄 이러신 분들은 아마 그 여백을 채우셨겠죠. 솔직히 근데 얘는 그냥 비율관계 한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 한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3월 달이다 보니까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윈터스쿨이 아니고서는 정규 AM반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를 아직 배우기 전이에요. 뭐 비율관계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넓이 공식 안 배웠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게 다 충분히 학습이 된 친구들은 그냥 한 석 줄 만에 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꼭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30번도 보시면 수투 내용이 잘 돼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던 그 2009학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나왔던 덧칠 시리즈예요. 최대가 GT다. 그래서 증가할 때는 따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 꼭대기를 찍고 옆으로 누워서 가는 그 그래프, 덧칠 시리즈가 되는 거고, 걔가 어디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얘가 뭐로 가냐면요, 접어 올리면서 접할 때 찾으시면 돼요. 걸핏하면 접한다잖아요. 또 뭐 쓰시면 되는 거냐면 또 비율관계 쓰시면 돼요. 비율관계 쓰시면 돼요. 1대 1대 1, 1대 2 쓰시면 되는 거라서
수투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보너스로 얻어가는 문제나 다름없었다. 다만 수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까지 올 여유도 없었고 공통 과목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다른 기하나 확통에 비해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3월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답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서 수투 공부 한 번 더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수투 공부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문제 해석력을 한 번 더 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에 있는 내적인 걸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딱히 가져갈 건 별로 없는 그런 시험일 테니까요. 그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다른 수투의 개념들을 얻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28번입니다. 보기에는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이미 얘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만약에 m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m이 1이다 라고 봐버리면은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 넣어보세요. 0에서 2까지죠. 0에서 이제 2까지가 되는 거고, 그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1 넣어주면 얘가 0이 되죠. 마이너스 1의 0제곱 1.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반원의 형태가 돼요. 반원을 이야기하고 중심이 1,0인 반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m이 2다라고 해버리시면은 똑같이 또 반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밑에 있는 이 그림이 현재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외형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fx의 그림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중심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고요. 반지름은 이제 m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반지름이 m이에요. 여기는 얘가 이제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의 제곱 이렇게 1이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1,0이고 반지름이 1. 두 번째 중심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2의 제곱. 4,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2. 세 번째는 3의 제곱. 9,0이 되고 반지름은 3. 이런 식으로. 네 번째는 16,0이고 반지름은 4. 여기는 이제 25,0이 되고 반지름은 5가 되는 뭐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은 전부 다 반원을 상징하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얘를 그냥 어떤 y라고 그냥 둬버리시고요. 양변 한번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m의 제곱은 x-m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면서 중심이 m,0이고, 그쵸? 여기 m 제곱의 제곱이죠. 중심이 m의 제곱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m인 원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나보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n분의 1x와 f의 교점을 an이란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요. bn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의 2k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k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k1 넣어주면 이제 a의 3가 되는 거죠. a의 3라고 하는 거는 y는 3분의 1x랑, 자 3분의 1x가 뭐죠? 3분의 1x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니까 마침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9,3이 되어지는 거니까 원점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 되는 거예요.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4개 만나죠. 얘가 4예요. 그 다음에 K가 2가 될 때를 보시면은 이제 얘가 A의 5가 돼요. A가 5가 되니까 이제 5분의 1 X가 되겠죠. 기울기가.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25,5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5분의 1 되는 거고, 몇 개씩 추가가 돼요? 근데 2개씩 추가가 돼요. 얘가 2개씩 추가가 되는 상태인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상태냐면 등차 수열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얘네들의 어떤 일반항은 뭐가 된다? 얘는 공차가 2니까 2K가 될 거고 1 넣으면 1 넣으면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요게 1을 넣어주면은 4, 2를 넣어주면 6, 그쵸?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BN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2K 플러스 2가 되시는 거고, 이 앞으로 빠졌고 시그마 K 2분의 N의 N 더하기 1, 상수는 곱하기 2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N의 제곱 플러스 3N, 요게 바로 B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구하라고요? 요거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BN이 뭐라고요? BN이 N의 제곱 더하기 3N이라고요. 따라서 N의 제곱이 이렇게 지워지고 1차분의 1차인 거니까 정답은 3,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 외형적인 것에 결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앞선 제가 총평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 학생들이 그냥 막 접선 구하고 또 넓이 구할 때 또 인테그랄 하고 굉장히 길게 늘어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수투만 잘 돼 있어도 그렇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공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봤을 때 이 수투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얘를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원점 대칭이다라는 게 바로 보여요. 변곡점이 원점이 되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고, 저때 이제 y는 x로 빼내면 x제곱 빼기 n의 제곱인 거니까 어떤 상태가 되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원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n,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이렇게 지나는 이제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3차 함수 좀 그려주시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바로 fx예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의 x가 되겠죠. 왜 이렇게 좀 삐딱하게 그렸느냐? 어차피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게 할 거니까 좀 편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접선을 그으시면 돼요.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수투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얘가 얘랑 변곡점이랑 만나는 교점 사이에는 1대 2의 비율 관계가 있다. 1대 2의 비율 관계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수투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좀 곧 이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n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n이 되고, 또 하나 수투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때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뭐로 가는 거냐면은 공식으로 가요. 3차 함수와 접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공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 S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12분의 절대값 A, A는 1이죠. 12분의 1이 되는 거고, 베타 빼기 알파, N에서 마이너스 2n을 뺐으니까 내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3n이 돼요. 3n의 이제 4제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3월 달이다 보니까 아직 저한테 수투를 이 부분을 안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 책 기준으로 보면 수투 빌드업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내가 4분의 27 n의 4제곱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PN과 QN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그쵸? 이때 이 P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0이 되는 거고요. QN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마이너스 2n, 뭐겠어요? 여기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n을 집어넣어주면 좌표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n 세제곱 나오나요? 요렇게 네. 마이너스 6n 세제곱. 따라서 PNQ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가 n,0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되어졌기 때문에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뭐 거리 못 구하시는 분들 없죠.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루트에 빼서 제곱으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해보시면 얘가 9n의 제곱 36의 n의 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네, 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 곱하기 얘가 지금 3차죠. 3차, 4차 위에도 4차.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 주시면은 분모는 6이 되고요. 분자는 4분의 27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9 되실 거고요. 네, 왜냐면 얘가 3, 2는 6, 네, 3, 9,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8분의 9 되는 거고요. 이들이 합을 구하라. 네, 17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빨리 풀리는 거라서요. 솔직히 수투가 잘 돼 있으신 분들에게 약간의 어드밴테이지가 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야 저게 저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29번 풀 걸 그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쵸? 네. 자, 다음 마지막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항도 사실상 이제 수투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약간 보너스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예요. 뭐뭐의 최대값을 GT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세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얘는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고요. 뒤쪽에 있는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건데 뒤쪽을 움직이면서 큰 거를 GT로 하라 그랬어요. 큰 거를 GT로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F 있다가 쳐봐요. 여기가 이제 M인 거야. 그러면 M보다 큰 거 중에서 제일 큰 거를 GT로 하라 그러면은 이게 증가하고 일 때는 그냥 그대로 덧칠을 하시면 돼요. 덧칠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M에서부터 T까지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T라고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덧칠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M부터 T까지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예요? 바로 얘예요. 이 값이 제일 큰 값이에요. 그래서 뭔가 최대를 정점을 찍으면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덧칠을 해나가는 거. 다시 얘를 만나게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가는 거.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옆으로 눕히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이제 GT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GT의 그림. 네, 요거는 이제 뭐 수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뭐 기본적인 소양인 거니까 더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뭐 저희 반 학생들도 요거는 이제 아마 테마 특강 때 배울 거예요. 덧칠 시리즈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는 네,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같이 볼게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요. F가 0 되는 게 최소가 M이라고 하면요. 그게 음수래요. 음수면서 프라임은 양수래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그냥 뭐가 되는? M이 되는 최소가 되는 지점. 그리고 이때의 프라임이 네, 양수가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M에서 뭐 하라고요? 덧칠을 해서 GT를 찾으래요. 누구에 대한 GT? 절대값에 대한 GT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요렇게 씌웠어요. 요렇게 씌워주고 나서 내가 뭐 해주면? 덧칠을 해주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GT라고 하는 덧칠을 이제 시전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M부터 출발인 거니까 증가할 때는 쭉 타고 올라가다가 정점을 만나면 옆으로 눕히는 거죠. 다시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타고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으면 옆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t 이꼴 n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한마디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만 있어라 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결국 여기 있는 이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내려앉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앉혀야 돼요. 내려앉혀야 실제로 그림은 이제 얘가 옆으로 쭉 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이때 얘가 끌어올렸을 때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 선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어떤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냐면 또 최소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소겠어요? 접할 때까지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접할 때까지는 가능하다. 접해도 어차피 쭉 연결하면 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n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건 어디가 n이에요? 여기가 그냥 n인 거죠. 여기가 n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상황이 이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대충 알았으니까 네,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뭔가 이런 느낌이 돼주면 되죠. 결국 얘가 뒤집어 올렸을 때 얘를 넘어서지 못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덧칠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찍고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네, GT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GT가 여기서 타고 올라가야 되죠. 네. 다시 타고 올라가야죠. 이렇게. 네. 요게 이제 GT가 되는 거고요. 이때 n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n일 거예요. 근데 이제 g의 2분의 n이 f0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0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0이 돼줘야 2분의 n 어딘가 가운데 있는 점이 같아지겠죠. 예를 들어 0이 여기 있으면은 큰일 나죠. f0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2분의 n이 그쵸? 될 수가 없겠죠. 네. 따라서 0은 이제 여기 위치 꼭대기 극대에 이제 0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극소의 이 부분은 네, 뒤집어 올렸을 때도 얘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 F2의 최소가 되느냐라는 거죠. F2의 최소가 과연 언제일 거냐. 솔직히 약간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같아질 때겠구나. 뒤집어 올렸을 때 탁 접하는 순간이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비례관계로 풀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왜 그 접할 때가 최소냐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야겠죠. 어떻게 세팅해 주시면 되냐면요. 자, fx랑요. f0을 한번 연립해 보세요. fx랑 f0을 한번 연립해 보세요. fx 요거죠. 요거랑 f0, 요게 f0이잖아요. 얘를 연립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중근을 가지고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n에서 네, 실근을 가져요. 요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최고차는 어차피 1이고요. 요렇게. 따라서 f의 x라고 하는 거는요. 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nx의 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nx의 제곱 넘어가면 f0. 요렇게 되세요. 그러니 F2의 최소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F2의 최소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2를 넣어 보세요. 2를 넣어 보시면은 8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n이죠. 네, 4n이 되고 더하기 F의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걸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계산적으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고정인 건데 현재 뭐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다운시키면 돼요. 얘를 밑으로 다운을 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을 내가 언제까지 다운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잘 보세요. 얘가 내려오면요, 내려온 만큼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요, 나중에 접어 올릴 때 많이 올라오게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 값이 내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오면서 요렇게 되겠죠. 내려오면서 얘도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접어 올릴 때 다시 또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 얘를 언제까지 밑으로 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언제까지다.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접할 때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접할 때까지. 그래서 얘를 내렸을 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F가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얘를 내가 접어 올리게 되면 얘가 요렇게 되고 이때 얘가 옆으로 눕혔을 때 요렇게 접할 때까지 얘를 밑으로 프레스 내릴 수 있다라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접할 때가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네. 늘 그렇듯 뭐 접할 때가 정답인 거죠.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되는 상태예요. 정확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서 딱 접어 올렸을 때 탁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네, 요게 GT.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위로 끄집어 올렸을 때 탁 이렇게 접하게 해주면 요때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N이죠. 여기가 N인데 여러분도 뭐 이미 수투에서 이제 혹시나 비율 관계를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반 학생은 아직 3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얘를 안 배웠어요. 저희 반 애들도 안 배우긴 했는데 일단 좀 있으면 배워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극대, 극값, 변곡점, 교점, 이게 이제 1대2가 돼요. 네, 1대2가 되고요.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 바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지점인 거죠. 얘를 옆으로 또 내려주면은 또 얘가 1대1대1이 돼요. 1대1대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여기가 0이라 그랬죠. 여기가 0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N이잖아요. 그럼 이 변곡점은 어디겠어요? 얘는 3분의 1 지점이니까 3분의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가 되세요? 여기는 바로 3분의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전에 구했던 이 fx에서 원래는 이제 f0만 알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빠르냐면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지금? 극대 극소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을 구해버리세요. 최고차항1인 3차 함수 미분 때려버리면 3x제곱으로 출발한 거니까 3이라는 최고차항이 있고요. 0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그냥 x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3분의 2n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x 빼기 3분의 2n이라는 인수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전개를 때려주시면은 3x의 제곱 빼기 2n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 c가 사실은 뭐였어요? 바로 f0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지나면 돼요? 3분의 n, 0을 지나면 돼요. 3분의 n을 넣어주면 0을 지난다라고 처리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c가 얼마 나오냐면은 27분의 2n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끝났어요. 따라서 F2의 최소는 얼마다? AN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27분의 2의 n의 세제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2를 집어넣었잖아요.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겠죠. 어차피 나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3차분의 3차를 구할 거니까. 되셨어요? 정답은 얼마다? 얘가 27분의 2가 되는 거고, 앞에 270 곱해라 그랬죠? 약분시켜주면 네, 정답은 얼마? 20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또 끌어올려서 접할 때가 정답이 됐던 거고요. 수투에서 이제 22번을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유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튼 정리를 잘 하시고요. 사실 뭐 3월 모의고사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복습 삼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 3월 달 기준으로 이 정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분들이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를 잘 끝까지 지켜서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만점까지도 한번 네,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하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가 2차 곡선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뭐 접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곡선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우리가 연습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중킬러 굵직한 게 봤을 때 2차 곡선, 킬러 문항 쪽에 이제 벡터, 정사형 이렇게 세 문항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맞춰야 되는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6월 모의 평가에서는 28, 29 두 개의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3월 달에 나오는 이 모의고사들을 잘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미적분에 비해서 기하가 3월 달 모의고사 때 얻어가는 게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적분은 좀 쉬웠거든요. 뭐 낼 게 별로 없으니까 금방금방 풀 수 있는데, 근데 기하는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좀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3월 모의고사만 놓고 보면 좀 불리해요. 기하 친구들이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얻어갈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좀 더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항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23, 24 뭐 너무 쉽죠? 요런 거 2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정답지를 보면은 정의를 이용해서 좀 푸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두 초점의 센터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중심을 알게 되면 기본적인 기본형, 즉 중심이 원점이던 곳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원래 있던 쌍곡선을 구해버려요. 원래 있던 중심이 원점이던 녀석의 쌍곡선을 구한 다음에 걔가 어떻게 다시 평행 이동된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인 거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따가 25번 해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26번은요, 뭐 그냥 뭐 그림 그리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고요. 27번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건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선을 내려주셔야 돼요. 수선을 내려서 이제 요게 이제 B의 길이가 되겠죠. 그 B가 두 번 간다. 요걸 빨리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또 수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수직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직인 걸 아셔야 돼요. 안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시면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그 모의고사 중에 가장 좋은 문항으로는 28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28번이 최근 대세 중에 대세인 삼각비, 삼각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거 닮았어요. 여기는 얘랑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그쵸? 요 길이들을 빨리 구하셔야 돼요. 길이들을 다 구하시면요,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는 힌트를 하나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3, 4, 5 피타고라스예요. 3, 4, 5 피타고라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 4, 5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한 각을 정해요. 이 각을 세타로 정하든 뭐 여기를 세타로 정하든. 그럼 이제 세타를 가지고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훨씬 더 이 좌표 찍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항이니까 꼭 좀 여러분이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은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그냥 이제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대체 이게 왜 29번인가 싶은데 아무래도 밑에 그림이 없어서 29번인 것 같아요. 그림만 딱 그려주면은 뭐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아마 풀고도 깜짝 놀랐을걸요? 왜 이렇게 쉬워? 29번이?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30번은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좀 문제 해석력, 문제를 얼마큼 잘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인데요. 여기 있는 P, 0이 과연 이 얘보다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문제를 풀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케이스 두 개인데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대 6이다. 물론 이 문제도 지금 밑에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 없는데 주절주절 설명이 많다. 그 말은 그림만 똑바로 그려도 거의 반은 먹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그려주시기만 하면은 총 2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충분히 뭐 피타고라스 2번 쓰시면 답 나오는 거니까요. 자세한 건 해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하는 2차 국사원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꾸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좋은 문항, 기하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뭐 뒤에 2930보다도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이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두는 어떤 응용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좀 그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라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잘 한번 여러분이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발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P, 0이고요.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리고 Q. 여기서 얘가 A, B가 되는 건데 수직이 되어진다. 그리고 FQ가 2분의 5고요. 얘가 지금 2분의 5죠. 그리고 PR이 4분의 9다. 이게 지금 4분의 9죠. 일단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닮음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몇 대 몇이 닮았냐?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그냥 얘가 지금 마주보는 얘가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대 이거잖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4분의 9K라고 둬버리세요. 이렇게 둬버리세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2분의 5K가 되겠죠. 아니다. 이게 이쪽이 K 곱해지는 거니까 K를 곱해서 2분의 5가 돼야 되죠. K를 곱해서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2K분의 5 요렇게. 여기다가 K 곱하면 얘가 되게끔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이쁘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좀 이렇게 예쁘게 끊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정의 쓰는 거죠. 정의가 뭐죠? 초점까지의 거리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K인 거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1 더하기 K 쓰시고요. 걔가 뭐랑 똑같아요?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니까 2K분의 5 이렇게 하시면 일단 K가 먼저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구해보시고요. K는 3분의 2가 나와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길이가 4분의 15가 나와요. K에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4분의 15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길이를 구해 주시면은 네, k 대신에 3분의 2 집어넣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네, 2분의 3 나와요. 얘가 지금 2분의 3 나와요. 2분의 3. 요렇게. 요 길이가 4분의 9 곱하기 3분의 2인 거니까요. 네, 2분의 3 나와요. 자, 근데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숨은 힌트가 있어요. 자, 수직이죠? 보셨어요 혹시? 3, 4, 5 피타고라스. 3, 4, 5 피타고라스. 얘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3, 4, 5니까 2분의 4,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네, 3, 4, 5 피타고라스예요. 4분의 3에서 3 곱한 거죠. 여긴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4에서 4 곱한 거니까 바로 3이겠죠. 요 길이가 3이에요. 이렇게. 네, 3, 4, 5 피타고라스.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건데요. 가장 최근 대세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요 a, b를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대세는 삼각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이래요. 얘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네, 바로 5분의 3. 그쵸? 네, 3, 4, 5잖아요. 네,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예요. 그러면 얘가 세타면 억각이니까 이쪽도 세타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내려요. 내려주시면 요 길이 b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2 사인 세타. 보셨어요? 2 사인 세타. 여기 이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금방 되는데 기하는 제가 좀 여러분들 좀 훈련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거니까 바로 얼마가 되세요? 5분의 3. 5분의 6이 b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b는 금방 나왔어요. 이제 a를 구할 차례인데 a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은 자 보세요. 일단 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은 이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보세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네, 3 코사인 세타예요. 요 길이가 3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건데 코사인이 5분의 4잖아요. 계산하면 5분의 12가 돼요. 요 길이가 5분의 12예요. 나는 지금 뭘 구하는 중이죠? 이 길이를 구하는 중이죠. 이 길이를 구하는 중인 건데 내가 뭐만 알면? 요 길이만 알면 어차피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니까 해결이 되죠. 그냥 요 길이만 빨리 구할게요. 자, 잘 보세요. 항상 직각이 나오면 합해서 90도가 되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세타니까 여기 x, 합해서 90도. 여기가 뭐예요? 세타. 그러면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2분의 3에서 뭐 해주면 돼요? 2분의 3에서 사인 세타죠. 보셨어요? 2분의 3에서 사인 세타. 사인이 얼마죠? 5분의 3이죠. 10분의 9예요. 10분의 9 여기가 10분의 9예요. 되셨죠? 그러면 전체 요 길이가 5분의 12인데 거기서 뭐 빼주면 요 길이 10분의 9를 빼주시면 네, 10분의 9를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네, 10분의 통분하시면 24 빼기 9잖아요. 15 이렇게 되죠.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따라서 이게 2분의 3인데 이게 절반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4분의 3 이렇게.
그럼 B는 뭐가 돼요? A는 뭐가 돼요? A는 X좌표가 되어지는 거니까 4분의 3에서 네, 요 길이 10분의 9를 더하면 되겠죠. 4분의 3에서 네, 10분의 9를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끝났죠? 정답은 20분의 33. 지금 뭐 구하라 그랬나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나요? 그럼 요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은 20분의 57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최근 대세를 따르는 삼각비, 삼각함수 보는 연습을 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좀 네,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 치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뭐 땡큐한 상황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면 쌍곡선이고요. 네, A와 B 모두 같은 거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점근선을 기울기를 1-1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점근선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를 그릴 거고요. 네, Y는 마이너스 X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맞는 쌍곡선을 그려주시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렸어요. 근데 어딘가에 초점이 있겠죠. 초점이 있는 건데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C,0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F가 어떤 한 점근선과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어주시는 게 맞냐면 요렇게 수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점 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 PF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Q예요. 지금 Q인데 PQ의 길이가 1이다라고 했죠. 이 길이가 현재 1이에요. 이 길이가 1이에요. 근데 뭘 나보고 구하라 그랬냐면 FP, F'의 둘레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F'이라고 본다면 어떤 둘레를 구하는 거냐? FP, F'. 요 둘레를 구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뭐 다 했어요.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얘 이렇게 연결할게요.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나면은 자, 일단 빨리 여러분들이 뭘 봐주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수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얘가 45도라고요. 즉 얘가 수직이에요. 이렇게. 요 수직을 좀 빨리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대 1대 루트 2다라고 하는 거, 네, 1대 1대 루트 2를 좀 빨리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C가 뭐죠? 둘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루트 2A가 돼요. 루트 2A. 그 말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2 루트 2A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얘가 또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2A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2A-1이겠죠. 여기도 대칭성에 의해서 2A가 될 테니까요. 근데 쌍곡선 정의에 의하면은 두 거리의 차가 뭐가 돼야 돼요? 또 2A죠. 거리의 차가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얘를 뺏는 게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4A-1이에요. 끝났죠?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네. 그럼 바로 A가 나와요. A 얼마냐면 3분의 2예요. 뭐 피타는 여러분이 쓰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또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하세요. 베끼지 마시고. 자, 근데 지금 나보고 뭐 하라 그랬냐면은 보라색의 둘레 구하라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보라색의 둘레를 구하면은 6A에다가 2 루트 2A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A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요렇게.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3분의 2만 집어넣으시면 정답입니다.
뭐 쉽죠? 네, 정답은 16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계산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얘가 지금 1대1대 루트이다. 이 직각인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 못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29번 치고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 후회하실 수도 있죠. 앞에 하지 말고 뒤에 할 걸.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이것도 뭐 그냥 하면 답 나와요. 네, 볼게요. F3,0을 초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그리고 3,0과 정체모를 P,0을 초점으로 하고 갑자기 초점이 두 개네요. 그 말은 얘가 그렇죠, 타원이죠. 타원인데 얘를 꼭지점으로 한다. 자, 벌써부터 굉장히 네, 뭔가 이렇게 넋줄이나 되니까 이까지 딱 읽는데 약간 뻑뻑하죠. 네, 잘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3,0을 초점으로 한다. 여기죠. 네, 3,0 초점으로 해요. 네.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러면 준선이 뭐예요? 준선이 네, x는 마이너스 3이죠. 요렇게.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림이 포물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돼야 이제 네, 뭔가 포물선스럽죠. 요게 이제 F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이에요. 근데 이 점을 한 꼭지점으로 갖는 타원이래요. 그 타원이 그냥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또 다른 초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또 다른 초점이 얘보다 왼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두 가지를 그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30번의 매력이죠.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쪽에 초점 잡아서 이렇게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쪽 잡아서 그림을 좀 널찍하게 그릴 거예요. 그럴 건데 두 가지를 지켜달래요. PF랑 PF' 같다. 그러니까 이제 P라고 하는 것이 타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 타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인데 어디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P라고 해보죠. P라고 해보면 PF랑 PF' 같아야 되죠. 요렇게. 여기가 이제 F' 요렇게. 너무 두껍다.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되고 여기를 지나게 하는 타원인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얘가 이제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이쪽에 있게 되어지는 건데 자,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건데 좀 위에 잡아야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잡아 주셔야겠죠. 여기가 P라고 하면 PF랑 PF' 같은 요게 이제 F'이죠. 네. 요게 이제 P, 여기가 P, 요렇게 되어지는 타원인데 어디를 지나게끔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게끔 해라. 그럼 그림이 뭔가 이런 느낌이죠. 네네. 요렇게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얘랑 같은 상태를 만족시켜 달라. 그리고 AP 대 AF' 7대 6이다. 자, 보시죠. 여기가 지금 A잖아요. A인데 AP 대 AF'. 벌써 얘는 안 돼 보이죠? 얘는 그냥 안 돼 보이잖아요. 어쨌든 답이 지금 뭐 합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안 되겠는데요? 해보면 뭐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이따가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상황상 답은 거의 얘일 것 같죠? 여기가 이제 A라고 치면 네, AP 요거 대 AF 프라임 요거죠. 요게 7대 6 요렇게 뭔가 이게 맞아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정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7K라고 두고요. 얘를 6K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정의를 쓸 차례인데 이 거리를 A라고 하면요. 어디가 또 A예요? 여기가 요렇게가 A죠. 네, 준선까지 거리 같은 거는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네,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요 높이 구하는 건데요. 그렇죠? 요 높이를 구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높이. 여기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초점과 센터 부분, 이 중심을 위로 올린 얘가 바로 뭐예요? 단축의 길이가 돼요. 물론 얘는 지금 단축의 절반이죠. 요 길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요 높이 h라고 하면은 정답은 그냥 2h죠. 그리고 2h를 제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만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요 길이가 뭐죠? 전체 6K에서요 뭘 뺀 거예요? 요 길이를 뺀 거죠. 요 길이는 뭐랑 같죠? A랑 같죠. 얘가 6K 빼기 A예요. 여기가 6K 빼기 A예요.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6K 빼기 A겠죠. 그러면은 요거 지워볼게요. 관계식을 세워주셔야 되는 건데요. 핵심은 요 H가 핵심이에요. 자, H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A의 제곱에서요. 요게 요렇게 피타를 볼 거예요. 요렇게 피타. 그럼 A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 6K 빼기 A의 제곱을 빼는 상황도 되고요. 또 뭐도 되냐면 넓게 보세요. 넓게.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 길이 7K의 제곱에서 뭘 빼주는 것 같다? 네,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가 지금 A죠. 요게 지금 A잖아요. 네, A의 제곱과 같다. 요렇게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게 지금 뭐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36K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2A의 K가 될 거고요. A의 제곱은 지워졌죠. 그 얘가 뭐랑 같아져야 돼요? 49K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같아져야 되는 건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넘어가면은 80 어우 이렇게 복잡해. 85인가요? 85K의 제곱. 난리가 났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12A의 K.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문 0. 어우 하기 싫어. 인수분해 되면 주면 좋은데. 17. 5, 17. 자, 5K 17K. 되겠다. 된다. 네, 마풀 요렇게.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네, 5K가 되세요. 즉 이게 5K라는 거죠. 이게 5K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해결됐죠. 이게 뭐예요? 그냥 K였고요. 이것도 그냥 K였어요. 네. 네,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가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6K이고요. 아, 여기 지금 5K죠. 요게 5K니까 여기도 5K죠. 요게 5K죠. 전체 6K에서 K 뺐으니까 또 K 뺐으니까 4K, 여기 2K죠. 여기 2K, 여기 2K 이런 식으로. 네.
요 2K가 얼마라고요? 2K가 3이 돼야 돼요. 그럼 K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니까 H를 구하시면은 얘가 1대 2루트 6대 5죠. 그렇죠? H는 2루트 6K죠. 1대, 왜냐면 이게 25니까 24, 루트 씌우면 2루트 6이잖아요. 2루트 6K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K를 곱하시면 3루트 6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H였잖아요. 네, 6루트 6이에요. 여기에 제곱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216 정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왜 안 되느냐 보셔야겠죠? 얘 왜 안 되느냐?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보여드리면요. 요 내려요. 똑같이 이거 H예요. 똑같이 H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A잖아요. 요걸 A 뒀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A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A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그림이 너무 이상하니까. 자, 7K, 요 6K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네, 6K예요. 그리고 그러면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A-6K예요. 똑같이 주시면 H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A-6K의 제곱. 요거는 크게 보시면은 네, 7K의 제곱에서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A죠. 네, A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6K 빼기 A의 제곱이나 A 빼기 6K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A는 5K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요 길이가 5K인데 이게 6K인 거니까 이게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펼쳐진다 정도는 여러분이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집중해서 피타고라스를 2번 쓰시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친구들 뭐 어떻게 마음의 평화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앞서 공통문항이 너무 어려웠죠. 네, 원래도 확률 통계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공통 과목이 좀 세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조차도 좀 뭔가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번까지 오는 것도 좀 뻑뻑하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반적인 확률 통계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셀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겹치는 걸 잘 세는 거거든요. 또한 전체를 세서 안 되는 걸 뺄 건지, 한마디로 6건으로 뺄 건지 구할 건지, 직접 케이스를 나누어서 분류할 건지, 케이스를 나눌 때는 겹치지 않게 세팅을 할 건지, 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간에 중복조합까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쉽죠? 네, 여기도 쉽습니다. 자, 이것도 쉽고요. 자, 이거 보실 때 여러분 혹시나 이거 짝수니까 세팅을 2x 프라임 플러스 2, 2y 프라임 플러스 2, 2z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해놓고 W를 막 1, 2, 3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 있어요? 좀 문제 좀 잘 읽으셔야 돼요. x, y가 짝수니까 짝수 3개 더해도 짝수예요. 그럼 어떻게 홀수가 되겠어요? W가 홀수라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숨겨져 있는 힌트예요. W가 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세팅값 해버리면은 바로 한 방에 답 찾을 수 있고요. 27번을 보시면 이것도 좀 지저분하게 하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다른 숫자의 합이 18되게끔 하는 케이스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골라낼 수 있으면 금방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8번 여러분 좀 좋은 문제인데 사실 수능과는 거리가 있죠. 수능에는 보통 이렇게 인접한 부분에 대한 채색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왜 내 답이 보기에 없지 이러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정답이 960이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겹치는 걸 잘 못 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지 않고 그냥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로 푸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29번은 대표적인 중복조합을 통한 함수의 개수 묻는 문항인데요. 이게 6건을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성,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이 있더라.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걸 찾아라니까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증가하는 걸 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 셀 때 썸, 존재성, 모든 이런 것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명제 뒤집는 거 있죠. P면 Q이다, 나 Q면 뭐 나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거의 뭐 한 줄 만에 풀려요.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30번까지 여러분이 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케이스 2개 분류해서 푸는 거긴 한데 딱 보자마자 케이스 2개 분류하긴 쉽지는 않아요. 그냥 풀면서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풀어드릴 때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직접 세요. 어떤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요. 언제 그러면 직접 세고 언제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아무튼 환경통계 친구들 위로를 잘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의 살기는 환경통계입니다. 아셨죠? 환경통계 웬만하면 다 맞추거나 30번 빼고 다 맞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통과목에서 선방을 해서 좋은 등급 받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에 오셨습니다. 요거 좀 여러분이 풀면서 왜 내 답이 보기에 없지 이러시는 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솔직히 이런 채색 문제가 저도 빌드업 때 제일 초창기 때 이제 해주고 거의 뭐 채색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채색 문제를 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도 봐줄 법한 그런 좋은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하시죠. 그림과 같이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그림에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 그리고 선을 공유하는 2개의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게 제 빌드업 책에 뭐라 돼 있어요? 서로 인접한 영역에는 다른 색깔 칠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인접한, 가장 많이 인접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아요. 얘가 얘랑도 인접하고요. 얘랑도 인접하고요. 다.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먼저 일단은 색칠해 주셔야 돼요. 전체 색깔이 4가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럼 남아있는 5가지의 색칠을 이제 3가지 색깔로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5개의 영역을 3가지 색깔로 색칠을 이제 좀 하셔야 되는 건데 딱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특정 한 가지의 색깔로 3개의 영역을 칠하고 한 가지 색깔에 한 가지 영역을 칠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영역 중에 3군데는 같은 색깔을 칠하고 나머지 2군데 중에 하나씩 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개 하나인 방법이 있어요. 2군데 같은 색깔, 2군데 같은 색깔, 하나는 다른 색깔. 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잘못하는 게 뭔지를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푸실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일단 남아있는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색깔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색깔을 정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 색깔을 뽑았으면은 5개의 영역 중에 몇 군데에다가, 네, 3군데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게 영역이 2개, 색깔도 2개니까 색깔 노랑 파랑, 파랑 노랑 2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냥 2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영역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남은, 네, 색깔 2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0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된 풀이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색깔을 정하라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1, 첫 번째 색깔. 그리고 총 5개의 영역 중에 2가지 영역을 선택. 영역 선택. 그리고 나서 다시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의 색깔을 또 선택. 색깔 2. 또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남아있는 3개 중에 다시 또 2가지 선택. 또 영역 선택이죠. 그럼 남은 건 자동으로 하나. 이렇게 처리를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3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2, 3, 6이 되어지는 거니까 180까지가 돼요. 180까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 또는 이거니까 합하면 240까지가 되어지는 건데, 앞에 첫 번째 색깔이 4가지였으니까 곱하기 4 때려버리면은 이게 960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기에 960 있으면 찍을 태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디가 잘못됐냐면요, 여기가 잘못이 됐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한번 뭐가 겹치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내가 첫 번째 색깔을 빨강을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이 2가지를 요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파랑을 선택해서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색칠을 했어요. 요 케이스랑 두 번째, 이번엔 파랑을 선택해서 그 2가지 영역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요. 선생님, 근데 그 앞에 이거는 왜 겹치지 않았을까요? 겹칠 수가 없죠. 초반부터 뭐 했으니까 3가지를 그냥 뽑아버렸고 남은 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겹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가 서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겹칠 수 있어? 그럼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풀지 말자. 네.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요, 얘는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라고 낸 문제예요. 자, 다시 보시죠. 첫 번째 여기 칠하는 게 4가지였죠. 여기까지는 뭐 큰 의견이 없죠. 첫 번째 3가지, 1가지, 1가지 이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라고 봤을 때 그냥 색깔을 하나 뽑아요. 색깔을 하나 뽑아요. 뽑고 나면은 자동으로 내가 뭔가 하나의 3군데, 그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뽑고 나서 그 뽑힌 곳은 어딘가 3군데를 칠할 거고요, 나머지는 어딘가 이렇게 칠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바로 얘를 순서 있게 나열을 시켜버려요. 그냥 나름대로 얘를 그냥 A, B, C, D, E라고 두면은
A, B, C, D, E라고 두면은 이런 거죠. 나름대로 흰색, 나머지 색깔 1, 2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거죠. A, C, D, 그 다음에 얘는 B, E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얘가 흰색이 연타로 3번 이렇게 나온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버리면은 어쨌든 흰색 3개에 색깔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60이다. 요렇게 봐버리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실래요? 아까 그 2개 하나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은 색깔을 그냥 뽑아요. 셋 중에 2개를 뽑아요. 색깔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 해버리면 되냐면은 어쨌든 뽑히고 나서는 그 2개 뽑힌 거는 그냥 2개 가져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뽑힌 2개는 무조건 2개씩 칠한다. 뽑혀진 2개의 색깔은 2개씩 색칠한다. 요 개념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2개 하나를 일렬로 나열해버리면은 5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3 곱하기 얘가 어떻게 되죠? 5, 4, 3 2 되니까 30이죠. 그게 90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까처럼 뭐 겹치는 게 일절 없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60 더하기 90 하셔가지고 정답은 150. 거기에 첫 번째 경우의 수 4가지니까 곱하면 600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같은 그런 상태가 답이 안 나오는지 겹치는 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항상 경우의 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겹치는 게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셨죠? 네,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런 채색하는 문제, 이렇게 사실은 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까지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얘는 뭐 보기에만 빡세지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같이 보실래요? 일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크거나 같다 붙었으니까 일단 뭐 떠올라요? 중복조합이 떠올라요. 근데 4 이하의 모든 자연수가 다 된다 그랬으니까 1을 넣게 되면은 F의 1이 F의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근데 4까지도 된다 그랬어요.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4를 넣어주면은 F의 7까지도 되는 거죠. 요거. 네, F의 2. 자, X에 2를 넣게 되어지면은 네, 2를 넣어주면 F의 5. 근데 5는 넣을 수가 없죠. 4 이하의 모든 자연수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3 넣어보세요. 3 넣어주시면 F3은 F의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거도 돼야 되고 AND 이거도 돼야 되고 AND 이거도 돼야 돼요. 그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거 왜 지금 중복조합이에요? 왜 동시에 되는 걸 어떻게 곱해요? 이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개념 부족이에요. 본인들이 개념 봤다고 하지만 그 개념 본 게 아니거든요. 다시 개념 보러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가정에 설명을 해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요. 전체에 네, 3개 중에 총 3개를 뽑잖아요. Y좌표가 3개 있으니까 셋 중에 뭐 하시면 돼요? 3개를 뽑아서 중복하여 뽑아주면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생기죠.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얘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3개 중에 2개만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도 어때요?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가 생겨요. 따라서 이 가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은 네, 전체 경우의 수는 요렇게 곱하시면 돼요. 전체는 네, 3H3, 3H2, 3H2가 네,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뭘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지금 뭘 만족시켜라 그랬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어떤 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존재성. 항상 썸이라고 하는 건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게 뭔가 존재를 한대요. 어떤 f의 x가 f의 x 플러스 1보다 더 큰 경우. 사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감소하는 걸 이야기하죠. 감소함수. 정역이 더 크면 함수값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거는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어떤 거는 감소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감소하는 게 있더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버리면 돼요? 전체에서 뭐 빼버리면 돼요? 안 되는 걸 빼버리면 되죠. 뭘 빼버리면 돼요? 증가하는 거 빼버리면 되죠. 어떤 거에서만큼은 감소하는 게 있더라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도려낸다라는 그 개념.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의 컴플리먼트. 이거의 여사건을 구해보죠. 어떤의 반대는 모든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구하라. 즉 증가함수인데 갖거나 들어가는 증가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예요? 3H7이죠. 요게 이제 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는 제외시켜라가 되는 거니까 3H7을 이렇게 도려내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정답은 324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논리적인 사고죠. 어떤 썸 뭔가 존재한다. 그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뺀다라는 그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뭐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네,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여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학년통계 친구들 네, 공통과목 하느라 시간 다 썼을 것 같은데 아무튼 30번도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몇 개 뽑는다? 4개를 그냥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네요. 그쵸? 택한 4개의 수의 최대와 최소의 차는 3이다. 자, 일단 어떻게든 1부터 10까지 중에 뽑았을 때에 최대와 최소의 차가 3이 되려면은 제일 큰 게 4가 되고 최소가 1인 게 있겠죠. 1, 4 있고요. 2, 5 있고요. 3, 6 있고요. 4, 8 있고요. 5 뭐야 4, 7이죠. 4, 7 있고요. 5, 8 있고요. 6, 9 있고요. 10 이하다 그랬으니까 70 이렇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나요? 7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택한 4개의 수의 곱은 모두 4의 배수다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과 4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최대가 4가 돼야 되고요. 최소가 1이 되는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1, 1, 4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1, 2, 4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2, 2, 4 1, 1, 3, 4 이거 너무 많은데요. 1, 4, 4, 4까지 진짜 많죠. 이거 언제 다 세요? 셀 수가 없죠. 그 중에서 뭐 하라고요? 택한 4개의 수의 곱은 모두 4의 배수다. 근데 자 보시면 이미 얘네가 4의 배수죠. 이미 얘네들이 곱하면 4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1, 4일 때 케이스를 한번 내가 세볼게요. 최대가 4가 되고 최소가 1이 되는 것 중에 곱해서 4의 배수 되는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좀 잘 셀 거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셀 거냐면은 어쨌든 1, 2, 3, 4 중에 4번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3의 4제곱인 거예요. 4의 4제곱이죠. 네, 1, 2, 3, 4니까. 네. 4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내가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반드시 최대는 4가 되는 거고, 최소는 1이 되어주는 거니까, 1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하고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뭘 뺀다? 안 되는 걸 빼줄 건데, 전체에서 내가 뭘 빼줄 거냐면 안 되는 걸 빼줄 건데, 이 안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의 반대의 경우죠. 1하고 4가 반드시 포함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1이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이게 이제 그 앞서 29번과 마찬가지로 약간 논리적,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1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1 또는 4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 1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2, 3, 4 가지고 4개 만드는 거니까 3의 4제곱이죠. 그러면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1, 2, 3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3의 4제곱이죠. 근데 동시에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동시에? 그러면 1과 4가 모두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빼줘야겠죠. 빼기 얘가 2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되는 거냐면은 110이 되시는 거예요. 110. 이게 어떤 상태예요? 네, 1과 4일 때 케이스가 110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언제 7번을 다 하고 있겠어요? 그쵸?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이 1과 4는 사실은 뭔 거냐면은 얘네둘의 곱이 4의 배수일 때를 이야기해요. 얘네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1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곱해서 4의 배수 되는 거는 다 110이에요. 어떤 경우? 지금 얘가 110이었죠? 110이었죠? 그럼 또 누가 110인 것 같아요? 4, 7, 28. 얘도 110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4, 7을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또 이렇게 돼요. 그때는 뭘 빼주겠어요? 4가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7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될 거니까 결국 이게 110이면요. 얘도 110이에요. 또 뭐가 4의 배수예요? 5, 8, 40이죠. 곱하면 40이잖아요. 얘도 110이에요. 5, 8에 40이니까. 곱하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 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얘가 5, 6, 7, 8, 5, 6, 7, 8 4개 중에 그쵸? 뽑아서 곱해서 4의 배수 되는 거니까 반드시 얘가 5, 8은 포함이 돼줘야 4의 배수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는. 즉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얘네들은 다 110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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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70이니까 안 되죠. 54, 18, 10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차례냐? 요런 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2하고 5일 때를 해보면 돼요. 근데 2하고 5일 때는 어쨌든 내가 2, 3, 4, 5 요 4개 중에 2, 3, 4, 5 4개 중에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건데 곱해서 4의 배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은 이럴 겁니다. 이게 지금 곱해서 4의 배수가 되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2가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서 2는 4를 만족시켜 주거나 또는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2 또는 4가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거예요. 네, 2 또는 4가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가 2가 되고 최대가 5가 되는 수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2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는 경우를 세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걸 빼나? 근데 2 또는 4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사건으로 처리하기 좀 힘들죠.
아까는 이게 AND였잖아요. AND. 반드시 포함되는 거니까 뒤집어서 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얘를 오히려 뒤집는 게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나열해 볼게요. 최소는 2인데 최대는 5죠. 그런데 중간에 2번이 들어가는 건데 2 또는 4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 2, 2, 5 이렇게 되죠. 되죠? 또 뭐가 돼요? 2, 2, 3, 5도 되죠. 어쨌든 2와 5 사이에 2가 한 번 들어가거나 4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 2, 4, 5도 되나요? 되나요? 2, 2, 5, 5도 되나요? 네, 돼요. 2, 2, 5, 5도 됩니다. 그 다음에 2, 2로 끝났죠. 그쵸? 끝났죠? 그러면 2, 3으로 해볼게요. 2, 3, 5가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 또는 4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2, 3, 4, 5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2, 3은 끝났고요. 2, 4, 4, 5 또 되죠? 또 뭐도 돼요? 2, 4, 5, 5도 되죠? 되셨나요? 네. 총 이렇게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때 이제 얘네들로 뭐 해주면 돼요? 다시금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는 6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네. 이 경우는 뭐예요? 4팩을 3팩 나눠주는 거니까 4가지. 그쵸? 얘 4가지. 얘 4가지고요. 이 경우는 4팩을 2팩 나눠줬으니까 4, 3, 12. 같은 게 2개 있으면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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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다 다르니까 4팩, 24가지. 이 경우는 2개, 2개니까 4 컴비네이션 2가 되겠죠? 아니다. 4팩, 2팩, 2팩인 거니까 4, 3, 6가지죠. 요렇게. 그럼 토탈 몇 가지가 되세요? 얘가 30가지. 12가 하나, 둘, 셋, 넷, 48 더하기 4, 52 해서 총 몇 가지? 네, 82가 되겠네요. 이 경우가 82가지 경우가 됐어요. 82가지 경우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경우는 똑같이 82냐를 보셔야겠죠? 웬만하면 될 건데 얘를 한번 볼게요. 3, 6 같은 경우는 중간에 3, 4, 5, 6이 있는 거니까 그쵸? 3, 4, 5, 6이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셔야 돼요? 중간에 4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3이 들어가도 되겠다. 왜냐면 얘가 6인 거니까. 6이 2, 3은 6인 거니까 4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똑같아지겠는데요? 그쵸? 3, 3, 3, 6 이렇게 되거나 이거잖아. 이거 하나씩 올린 거. 그 다음에 3, 3, 4, 6 이거잖아. 네, 하나씩 올린 거. 네, 같아지겠는데요? 네. 3, 6을 해도 똑같이 뭐가 된다? 82가지가 된다. 얘도 82가지다. 그러면 6, 9도 마찬가지겠죠? 6, 9도 해버리시면 이런 느낌 나요. 6, 9니까 얘가 2, 3은 6이고 3이니까 요 사이에 6, 7, 8, 9 있으면 얘도 뭐 하시면 돼요? 6이 들어가거나 8이 들어가거나 그쵸?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네요. 결국은 다 나머지 케이스도 82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얼마냐? 네, 110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82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658 정답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세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이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제 내가 직접 셀 건지
언제 내가 여사건으로 셀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